자, 이제 우리 최선의 투자에 대한 선택 방안, 즉 106페이지입니다. 자, 일단 106페이지 보니까 이 말이죠.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여러 개 건물을 살 수 있는데, 자, 여러 개 건물을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할 때 어떤 걸 선택할 때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셔야 되죠. 항상 어떤 건물을 살 때 각 건물마다 장래 예상될 수 있는 수익과 그 다음에 이 건물에 어느 정도 위험이 있을 것인가, 기대 수익과 위험을 먼저 측정합니다. 해보니까 현재 보니까 여기 같이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과 수익이. 근데 반대 거꾸로를 보니까요, 똑같이 A와 B가 있는데 기대 수익률과 위험이 있으면요, 이렇게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결국 이제 이때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문제는 이 값 같은 건 금방 선택할 수 있죠. 당연히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할 거니까. 그래서 이때는 분명히 A, B를 선택하겠죠. 근데 밑에 있는 얼 같은 건 가장 큰 맹점은 뭐 있습니까? 수익적인 측면은 분명히 B를 할 건데 위험은 현재 A가 더 낫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런 이제 등등이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택에 대한 문제를 갖다 해결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평균 분산 원리. 그 다음 두 번째 이걸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물론 훨씬 더 중요한 게 누구냐? 얘가 훨씬 중요합니다. 당연히 시험 나온다면. 자, 일단 평균 분산 원리라는 기본 취지는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뭐요? 딱 한 곳에만 투자하는 거죠. 요걸 아시고, 밑에 있는 뭐 있습니까? 포트폴리오, 결국은 여러 곳에 많은 겁니까? 자금을 분산 투자합니다. 자, 현재 값 같은 게 결국 뭐예요?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수익이 높고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뭐 선택합니까? B를 선택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얼 같은 거 보니까 이 말 아닙니까? 평균 분산 원리에 따른 선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수익적인 측면은 당연히 B를 하겠죠. 위험적인 측면은요, A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선택할 수 없는 게 남은 답이 두 개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이건 선택할 수 없다라고 쓰다가 하자 없고, 같은 말이 뭐냐? 평균 분산 원리에 O라고 쓸 수 있어요. 아니면 이 말 대신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요건 우리 어디 있는가 하면 요약집 있죠, 그죠? 네, 요약집에 106페이지 가볼게요, 이제. 자, 거기 있는 2번에 갈로 1번 밑에 어이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게 시험에 꽤 많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두 투자 대안의 평균 같은 말 기대 수익, 평균 같은 기대 수익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같으면 분산의 위험이지, 그죠?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한다. 두 번째, 두 투자 대안의 분산이 같다. 이 말은 위험이 같다는 거죠. 이럴 때 평균, 즉 기대 수익 큰 투자 대안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밑에 있는 박스를 보니까 갈로 1번 갑니다. 자, 갈로 1번은 뭐 있습니까? 기대 수익은 B가 높죠. 16%니까, 그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분산이 곧 위험이야. 위험이 낮은 뭐 있습니까? B가 낮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반드시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간다면 B가 A를 선호한다. 그럼 선호란 말 뜻이 결국 뭐 있습니까? 예. 결국은 지배한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 보시고 2번, 갈로 2번이 중요한데, 자, 기대 수익은 뭐 선택합니까? B 하겠다. 16%인 거죠. 반대로 분산, 즉 위험은요, 낮은 A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이지. 이 답이 둘 다 답이에요, 이게. 자, 1번은 뭐예요? 평균 분산 원리 오류. 아니면 자, 밑에 있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투자자의 선택에 대한 방향은 달라진다 해도 하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일단 거기서 보니까 만약에 위험 혐오형이면 뭐 선택합니까? A지. 선호는요. 그러니까 이 말은 투자자가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보면 달라지겠죠. 둘 다 답을 할 수 있어야 돼. 즉, 이 말은 현재 이 상태에 뭐 있습니까?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투자 방향은 달라진다 해도 하지 없는 질문이에요. 그 말 좀 기억하시라고. 어쨌든 오류가 발생한 결과 이걸 해결한 방식이 뭐가 있습니까?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꼭 알 건 포트폴리오에 대한 개념을 아시는데 요 두 개만 딱 기억하세요. 물론 다 설명은 드리겠지만 대부분 다 거의 정답 여기 둘 중에 거의 나오게 돼 있어요. 첫 번째 보니까 중요한 건 왜 할 것인가 목적과 두 번째 요 상관계수가 뭐가 될 것인가 요 두 개만 딱 정리하시라고 하는데 우리 목적은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함에 따라서 물론 우리 거기 요약집은 설명되어 있지만 안정된 결합 편의를 통해서 위험을 갖다 뭐 제거 또는 감소시킬 목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핵심은 뭐예요? 결국 위험을 갖다가 제거 또는 감소시킬 목적이다. 이게 중요한데 앞에 설명했지만 우리 위험은 크게 두 개 있죠.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 두 개 있어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체계적 위험과 반대로 뭐 있으면 비체계 두 개 있는데 자 일단 결론부터 하자. 체계는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 비체계는 피할 수 있는 거. 어떤 예가 어디 속에 포함될까 묻거든. 항상 지문상이 딱 되면요. 설명이 쭉 떨어지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여말 나와야 돼. 즉 무슨 말이냐? 잠시 문제 볼게요. 문제.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요령인데 이게 또 일종의 자 우리 뒷장에 보니까요. 뒷장에 예 10번에 8번에 2번 8번에 2번 앞에 경기 변동 쭉쭉쭉 나 있죠.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야. 다 필요 없는 거야. 뒤에가 무조건 여말 나거든요. 잠시만요. 여말 나오든지 여말 나와. 선택해야 돼. 개별과 시장 둘 중에 한 개 보시라고. 뒤에 뭐 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냐 개별 이건 보시라고.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래서 시장 나와 있다 이건 체계지. 피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연결합니다. 아니면 10번에 1번 가볼게요.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이 있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이거는. 전혀 신경 말고 뭐 있습니까? 그냥 뒤에 있는 말처럼 체계적 위험과 분산 투자 위험 제거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관계 보시라고 문제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있죠. 쓸데없는 말 게 많거든요. 그런 거 가감히 그냥 버리시라고 문제에서. 자 일단 요거 좀 더 설명할 거예요. 결국은 핵심은 요거예요. 요렇게 연결합니다. 하는데 궁극적 목적은 분산 투자의 궁극적 목적 어떤 걸 제거할 목적입니까? 그죠? 이거 시험 여러 번 낸 거예요. 우리 보통 이렇게 시험 내거든요. 분산 투자의 궁극적 목적은 체계적 위험뿐만 아니라 비체계 위험까지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장난친다. 틀린 말로써. 무조건 분산 투자의 궁극적 목적 어떤 위험만 제거할 목적입니까? 이건 맞습니다. 비체계 위험을 제거할 목적이지 절대 체계적 위험까지 제거한다. 이 말씀은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라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난치는가 하면요. 이렇게 장난칠 수가 있어요. 다시 해볼게요. 이제. 자, 우리 거기 있는 요약집 다시 보니까 밑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현재 우리 항상 볼 때요. 이 그래프가 나면 제일 중요한 의원들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항상 뭐든지. 그래서 요 들어갈 게 우리 현재 여기 총위험 또는 포트폴리오 위험인데 자, 총위험 써볼게요. 총위험 있고 그다음에 밑에 투자 대상수입니다. 투자 대상수. 자, 적을 때, 많을 때. 잘 알지만 투자 대상수가 점점점 늘어나면 그 위험은 점점 줄겠다죠. 줄었는데 이게 0까지 줄지 않고 일정 공간까지 줄고 더 이상 줄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중량이 뭐냐? 여기까지는 위험 제거했죠. 그죠? 투자 대상수 말하면. 자, 이건 결국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다른 말로 위험, 피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뭐예요? 체계, 비체계. 그죠? 비체계 위험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얘는 아무리 투자 대상수가 많은 절대 위험을 제거 못 하거든요. 이런 걸 말하냐? 체계적 위험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말 아닙니까? 투자 대상수가 많으면 점점점 이건 제거할 수 있다. 같은 말 피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번역해 볼게요. 이 말 아닙니까? 체계적으로 분석을 했지만 그래도 위험은 온다는 거예요. 얘는 뭐 있습니까?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 거죠. 따라서 이건 분석만처럼 피할 수 있는 거고 아무리 분석해도 위험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체계란 말과 비체가 뭐냐 이런 거죠. 현재 보니까 원주시 전체가 이 상업용 경기에 다 불경기예요. 그러면 우리 학원만 피해보고 옆에 건물을 피하면 뭡니까? 똑같이 피해보는 거죠. 이런 게 뭐냐? 곧 이 체계라고. 비체계는 뭐냐? 자, 우리 학원과 옆에 건물 살 목적인데 가보니까 우리 학원은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어. 옆에 건물은 그 부실 건물이야. 분석은 피할 수 있는 거지. 이 말은 결국은 각각에 있는 개별 부동산마다 갖고 있는 위험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게 일종의 다른 말로 비체계.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그래 보시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내용 가지고 뭘 하는가 지금부터 요걸 하셔야 돼요. 이제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총 위험은 체계 플러스 뭐요? 비체계죠. 요때 이걸 장난치거든요. 투자 대상수가 많을수록 위험을 갖다가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 제거. 자, 일단 요거 위험 투자 대상 많으면 체계 위험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 비체계는 점점 늘으면 위험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제거할 수 있다. 그럼 그거 결과 합친 게 뭐야? 총위험이지. 그 총위험도 제거할 수가 내려가야 된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우리 거기 있는 현재 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옆에 있는 설명이 있죠? 그 말 좀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쨌든 투자 대상수가 말하면 전체 위험은 감소하는데 그 중에 특히 어떤 위험이 감소하냐? 비체계 위험이 감소한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파악해보는 게 상관계수. 이 상관은 결국은 두 개 있는 변수가 어떤 연관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자, 해보죠. 이런 거 아닙니까? 땅값이 올라가면 뭡니까? 분양가도 올라가죠. 그리고 연관성이 있죠. 그 다음에 아파트 사용 연수가 많아지면 집값도 떨어지는데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우리 분필 가격과 저기 있는 부동산 가격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상관이라는 의미를 먼저 하시라고. 상관 두 개의 변수 연관성이 있는데 이 연관성이 참 재밌는 게 두 개 있습니다. 땅값이 올라가면 분양가도 같이 올라가지. 그죠? 같은 방향 갈 수 있어. 같은 방향 움직인다. 이걸 표현할 때 플러스라는 표현 쓴다고. 자, 다시 아파트 사용 연수가 많아지면 집값은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죠. 이런 걸 뭐라냐?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말은 수익률 방향이 같은 방향 갈래 반대 방향 갈래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훨씬 좋을 것이 한번 생각해보죠. 자, 이렇게 보죠. 서울에서 지하철역에서 내가 물건 파는 장사꾼인데 어쨌든 한여름인데요. 내일 아침에 비가 올지 안 올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 어떻게 짐을 꾸리는가 하면요. 자, 얘는 우산 50개하고 그다음에 저기 있는 선풍기 50개를 꾸렸다고요. 그다음에 얼음 보니까 우산 50개하고 그다음에 저기 있는 장화 뭐 비옷 할까? 비옷을 50개 꾸렸다고. 그럼 당연히 어떤 형태의 어떤 물건을 저기 가지겠습니까? 갑이 열이요. 일반적으로. 응? 한여름이고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그건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내일 아침 물건 팔 짐을 꾸렸습니다. 어떤 형태요? 자, 봐볼게요. 날씨가 좋으면 얘는 전혀 안 팔리겠다. 그죠? 이건 다 팔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비가 오면 결국은 얘는 다 팔리겠지만 거의 안 팔리겠다. 그죠? 이건 다 팔릴 것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관계수가 보니까요. 이거 같이 움직이지. 이런 게 플러스예요. 플러스. 이건 수익률이 반대지. 이런 게 결국 마이너스라고. 그럼 일단 상관계수는 좋은 게, 이 말은 이건 위험을 서로 상쇄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상관계수가 좋은 게 플러스, 쪽이 좋으면 마이너스였습니까? 이 말을 먼저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어쨌든 상관계수 마이너스 훨씬 낫습니다.
그럼 훨씬 더 이게 상쇄 관계되어진 경우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고 이게. 그런데 이때 상관계수 값은 최대값이 1이에요.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 있다고. 자, 이게 쉽지는 않은데 일단 설명 제가 드려볼게요. 이 원래 통계 개념인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자, 네. 자, 물컵에 물이 이렇게 A란 물컵과 B란 물컵이 있어요. 물 온도가 A는 무조건 30도가 된다. 30도가. 근데 B는 물 온도가 첫 번째 30도인 것도 있고 15도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 15도인 것도 있고 마이너스 30도인 것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어쨌든 같은 방향이지. 같은 방향인 걸 상관계수가 플러스라는 용어를 쓴다고. 이건 반대 방향이지. 이런 걸 그냥 쉽게 마이너스라 보시라고 볼 때. 근데 값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수익률 움직인다. 이게 플러스 1이야. 같은 값인데 정반대 움직였지.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이건 반쯤 같은 거지. 이런 게 0.5라 생각하시라고. 이렇게 편하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상관계수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있는데 여기 있는 물컵에 있는 물을 반반 섞는다 이 말이 뭐냐? 다른 말로 포트폴리오 했다 이 말 뜻이에요. 해서 반반 섞었을 때 플러스 1은 결국은 얼마 됩니까? 30이죠? 네? 그 다음에 얘는 뭐 있습니까? 22.5도 될 것이고 얘는 7.5도 이건 0이죠. 그죠? 그냥 단순히 됐을 때. 그럼 최초에 있는 물 온도가 얼마예요? 여기에서 여기 있는 온도가 이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만큼 위험이 제거됐다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요 차이 있습니까? 얘는 이만큼 줄었죠. 이렇게요. 자, 이게 다르면 위험 제거 양이라 생각하시라고. 설명해 볼게요, 이제. 자,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은 수익률이 같이 움직였지. 완전 같은 거예요. 그런 결과 위험을 제거 못했지만 거꾸로 마이너스 1은 수익률이 정반대 방향 움직여서 그 결과 위험을 완전 다 제거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상관계수가 플러스 1만 아니고 플러스가 되어진다. 즉 플러스 0.5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비록 같은 방향이지만 위험 제거는 할 수가 있다. 즉 이 말은 플러스 1만 아니고 양의 값을 가지도 이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쨌든 상관계수가 어떨 때 훨씬 더 많은 위험 제거할 수 있는 물었을 때 상관계수 값이 낮은 게 훨씬 더 많은 위험 제거할 수 있다고. 이 네 개에 대한 용어를 아셔야 돼. 네 개. 자, 다시 플러스 1은 수익률이 같은 방향 움직이고 그 결과 위험을 전혀 제거 못하지만 플러스 1만 아니고 플러스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위험은 제거할 수 있다. 그다음 세 번째 마이너스 1은 수익률이 완전 반대인데 그 결과 뭐 있어? 위험을 완전 제거할 수 있다. 마지막에 훨씬 더 많은 위험을 제거하는 방식은 상관계수 값이 낮은 게 훨씬 더 많은 위험 제거할 수 있다. 요 네 개만을 꼭 기억하시라고. 요거 아시면 돼. 문제에서. 일단 기본 관념 이게 쉽지 않은데요. 기본 관념 아까 설명했지만 마이너스 훨씬 좋은 거예요. 아까 설명했지만 그걸 먼저 인지하시라고. 그러면 자 다시 보죠. 이때 보니까 수익률의 움직임이 이건 완전 뭐요? 동일 방향이지. 마이너스는 이 완전 뭐요? 반대 방향. 이걸 먼저 하시라고. 그런 다음에 이때 분산 투자하면 즉 포트폴리오 결과 얘는 위험을 뭐 있으면 전혀 제거 못하고 얘는 위험을 완전 뭐 있습니까? 제거한 거죠. 그 다음 마지막 볼 게 뭐냐 이 말이죠. 이때 보니까 위험 제거량이 플러스일 중 훨씬 더 적을 것이고 마이너스일 훨씬 뭐 있습니까? 많다.
요 말까지 좀 정리하세요. 딱 4개, 4개.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거 개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말 기억하시고, 그 다음 마지막 플러스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장난치는가 하면요. 자, 문제 가볼게요, 이제. 문제에서. 예, 이게 왜 안 보이지? 있어야 되는데. 10번의 2보다도 좀 이따 문제를 10번의 3. 네, 10번의 3. 그러니까 10번의 3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현재국이 뭐 있으면 키워드 3개요. 뭐가 있는 건 서로 다른 방향, 양의 값, 분산 투자 효과, 작아진다. 요거 3개라고. 뭐 제일 먼저 첫 번째 뭐 다른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벌써 논리가 안 맞는 거지. 자, 전체에 있는 맥락을 발휘한다면요. 수익률이 서로 동일 방향을 움직일 경우에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한 값을 가지므로 위험 분산 효과는 작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하여튼 그런 이제 표현을 시험에 꽤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있죠. 그 다음에 요 지문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것부터 합니다. 다시요. 자, 이거부터 하면 투자 대상수가 많으면, 네. 요 말 기억하자고요. 자, 요거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제일 중요한데, 이거 이외 시험 나올 게 2개 더 있거든요. 2개 더 있는데, 자, 첫 번째가 합니다. 첫 번째는 투자 대상수가 많을수록 위험 제거는 많아진다, 적어진다? 요부터 할게. 자, 요 말이 어떻게 시험 되는가 하면요. 자, 보세요. 자, 7번에 2번, 8번에 1번, 그 다음에 11번에 4번. 요거 3개 먼저 할게요. 3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문 자체가. 그 말 이거. 이 지문. 그러니까 저기 뭐 있습니까? 예. 봐볼게 이제. 자, 7번에 2번 뭐라 했습니까? 투자 대상이 많을수록 항상 어떤 위험? 비이착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죠? 8번에 1번 가볼까? 자, 현재 3개 투자했죠. 항이 더 추가되었지. 부동산이. 같은 말에 투자 대상이 많다 이 말이지. 많을수록 뭐 있습니까? 분산 투자 효과 얻을 수 있지. 자, 다시 11번에 4번 가볼게. A, C, E 3개야. 근데 A, C 2개지. 어느 결신도 위험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A, C. 그 말의 문제가. 그러니까 이 말을 그렇게 항상 시험 낸다 문제에서. 그런 걸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왔으면 그 다음에 시험 나올 게 있거든요. 뭐를 시험 내냐? 요거 냅니다. 왜 그럴 것인가 이유를 분명히 시험 낼 거라 앞으로. 나 같으면. 자, 이유 하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좀 정리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재산3분법 같은 말이 뭐냐고 이게 자산3분법이 있습니다. 요 말 뜻이 뭐예요? 번역하셔야 돼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또는 자산을 가지고 뭐 있습니까? 크게 세 곳에
분산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 세 곳이 뭐죠? 요거 세 개, 세 개. 요 세 곳에 분산 투자한다. 이게 다른 말로 자산산무법입니다. 그러면 자 이때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요. 이 세 개 다 수익이 같습니까? 위험 같습니까? 은행은 가장 취약해 뭐가 취약하죠? 응? 수익성이 가장 취약하지. 주식은 뭐가 제일 취약합니까? 이건 안정성이지. 부동산 가장 큰 단체 뭐요? 황금성이지. 그죠? 그러니까 각 투자 대상마다 위험과 수익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입니다. 투자 대상 수가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은 위험 제거할 수 있어. 왜 그러냐 묻거든. 은행과 주식과 부동산 등에 대해서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분포도 같습니까? 다르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안정성 얘가 가장 취약하다고. 거꾸로 황금성에 얘가 제일 취약합니다. 다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요. 우리 거기 설명돼 있죠. 예약집에 어디 보는가 하면은 리얼번에 107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리얼번에 자, 그거 답할 수 있어야 돼. 리얼번. 각 투자 대상들마다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분포도가 여기 보세요. 만약에 동일하면 완전 동일하면 상관계수 값이 얼마예요? 플러스 1이지. 플러스 1은 위험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딱 나왔을 때 이 말만 없으면 다 맞다 생각하시라고. 그러니까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분포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기 때문에 또는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 나와요. 항상 문제가. 같은 말이 뭐냐? 동일하다면 플러스 1이지. 이 말은 결국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이 뭐 있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에서. 두 번째. 요건 시험에 잘 안 내는데, 자, 자산 3분법 가지고 최선의 투자안을 선택할 수 있다. OX. 이게 맞으면요. 여러분 절대 있죠. 은행, 주식, 부동산 이외, 채권, 펀드 등을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고. 그죠? 근데 실제로 채권, 펀드 등이 투자하죠. 이 말은 결국 최선 투자 대안이 아니다. 그죠? 다만 이건 포트폴리오의 하나의 일종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이런 건 단답형이에요. 무조건 그냥 답 나오면 이 답이 그냥 튀어나와요. 뒤에서 자동적으로. 자, 포트폴리오는 투자 대상에 균등 분배하는 것이다. OX.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있으면요. 만약 현재 세 곳에 투자했을 때 균등 분배라는 것은 똑같이 3분의 1씩 투자한다. 이 말 뜻이라고 이게. 이건 아니지. 저 같은 말이 뭐냐. 문제 1번에 5번. 뭔지 알겠죠? 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 과거에는 직설적으로 보면 이렇게 냈었는데 균등 보면셨는데 지금 뭐 있습니까? 그 말 대신 한 사람이 최적인 건 다른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은 분명히 좀 달라질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 이게 최근에 시험에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지문상에서. 부동산도 포트폴리오가 가능하다. 인데 이유가 뭐냐 이걸 시험 내 이유가. 응? 이유가. 자, 가보자고. 해보자고. 자, 요 분필이 여보세요. 자, 이 분필은 한 개는 강남, 한 개는 원주에 있습니다. 요거 두 개에서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까? 두 개에 대해서. 얘 가격 차이 있어? 위험 차이 있어? 수익 차이 있어? 그럼 상관계수 값이 플러스 1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 분산해봐 절대 위험 제거 못한다고. 근데 똑같은 30평의 저기 서울과 여기 있는 원주에 있습니다. 가격, 위험, 수익, 상관계수값 플러스 1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지역별로 가능하다. 왜 그렇냐? 부동성 때문에. 두 번째. 같은 원주시 안에 있는 상가, 아파트, 오피스텔 위험 작았습니까? 수익 같습니까? 다르죠, 그죠? 같은 지역이지만 용도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용도 다양성 때문이에요. 우리 아마 거기 있는 제가 요약집은 맨 밑에 보니까 요거만 써놨죠. 부동성 요거 써놨거든요. 용도 다양성만. 이게 왜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익션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동산은 포트볼 가능한데 부동성 때문에 하기 힘들다 있는 적이 있어. 그거 아니에요? 얘 때문에 가능한 거야. 이것 때문에 하기 힘들었으면 안 된다고. 그걸 먼저 아시라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있는 요거 집어넣은 시험이 꽤 많이 났는데 자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문제 보니까 1번에 1번이 아니고 1번에 4번. 그러니까 유형별뿐만 아니라 뭐 있습니까? 지역별로 분산성 위험 낮출 수 있죠. 1번은요. 잠시. 자, 1번. 요거 묻는 거예요. 요 내용. 아까 했던 10번에 3번 같은 거예요. 10번에 3번과 같이 보시면 돼요. 자, 1번 가볼게. 자, 분산투자 효과 좋다 했지. 근데 앞에 뭐라 했으면 수익률 변동이 유효성 플러스잖아, 이거. 좋은 거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될 때 써야 되지. 왜? 어차피 값이 낮은 게 좋으니까. 또 그래 보시고. 자,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앞에 이거야. 이걸 제일 많이 무슨 문제에서 많이 묻는데 때에 따라 여기 있는 이것도 그냥 단답의 형태로 툭툭 튀어나온다고 이게. 그중에 특히 많이 튀어나온 게 누구냐? 여기 제일 많이 나왔어. 이유는 아직 안 나왔어요. 앞에 있는 이 말이 제일 많이 나왔다. 아까 했죠? 뭐 은행, 주식, 부동산이 뭐 더 추가했다. 또 대상수가 더 많다. 이런 말 하면 무조건 위험 많이 제거할 수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거 2입에 제가 볼 게 뭐 있는가 하면 자, 107페이지. 자, 요약집 107페이지요. 뭘 할 건가 하면요. 최적의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율적 전선. 이 말이 있는데, 이거는 지문에서 보통 5개 지문 채우기엔 요건입니다. 근데 요건인데, 지문에서 뜨긴 떠, 가끔. 근데 얘가 정답 좌우해 준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보자고요. 현재 여기에 뭔가 하면은, 수익률이고 얘가 위험 있을 때 각각의 투자 대상마다 우리 은행과 주식과 부동산 위험과 수익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아마 여기 은행 같아 본다면 위험이 낮은 만큼 수익이 낮은 거죠. 여기 부동산 될 것이 여기가 주식 될 건데 이때 각 투자 대상마다 이게 무차별곡선입니다. 이 곡선 중에 최적의 점을 연계해서 만들어서 이게 뭐냐? 다른 말로 효율적 전선입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항상 효율적 전선은 무조건 우상향 곡선이에요. 두 번째, 개별적 무차별 곡선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개별적 무차별 곡선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 더 그려볼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보셔야 돼. 이건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이 곡선은요.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점들을 A점, B점, 요게 C점 할게요. 얘를 가지고 D 할게요. 이때 뭐를 묻는가 하면요. 최적의 포트폴리오 무슨 최적. 자, 최적의 포트폴리오 묻는데
요건 아마 앞으로 시험을 낼 수 있는 건덕진인데요. 최적은 여기 있는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요 뒷말을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다른 것보다도. 얘가 항상 나오면 접하는 점, 접점, 또는 교차하는 점, 그 다음에 통과하는 점, 통과. 이렇게 말이 쭉 들어오거든요. 자, 여보세요, 이제. 절대, 요 말, 자, 이거요. 만약에 이 포트리 시험 딱 나왔을 때 답이 없어. 없으면 다시 다 확인하시는데, 어디 확인한가 하면, 요게 딱 나오면, 요 말은 다 맞는 말이야. 근데 절대 나오거든. 통과한다, 이 말만큼은 쓰지 말라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여기 있죠. 얘하고 접한 요점이 있지. A, B, C만 최적이고, 요거 통과되는 거지. 요건 아니라고요, 요건. 응? 그러니까, 둘이 교차점, 접하는 점, 접점, 이 말은 맞다고요. 절대 통과되는 점은 최적이 아니다. 그것만 정리하시라고. 그러니까, 오직 있죠. 요거, 요 말이 있냐, 없냐, 이거 확인하시라고. 다른 것보다도. 자,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한 번쯤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 효율적 전선 할 거예요. 효율적 전선. 자, 맨 먼저 우리 과거에 나왔던 거 좀 더 문제 확인하겠지만, 효율적 전선의 왜 우상향 곡선이 될 것인가 이유할 겁니다. 볼래요? 자, 보자고. 이제 현재 보니까 투자 대상이 A, D, E가 있어. 있으면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합니까? 번역하셔야 돼. 동일한 수익에선 위험이 가장 낮은 A 선택하지. 다시 여기 있는 B와 D는 뭐 선택합니까? 이 말 어떻게 번역합니까? 동일한 위험에선 수익이 높은 B죠. 그러면 자, A에서 더 높은 수익을 가진다 이 말은 이거 아닙니까? 이쪽이지. 어깨에서 반드시 더 많은 위험도 감당해야만 이 점 나오지.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연결은 무슨 곡선? 우상향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하다고. 주어진 환경 하에서 더 높은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위험도 많다. 더 많은 걸 감수한다. 이 말 뜻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효율적 전선에 대한 개념을 묻거든요. 개념. 자, 이 개념 잘 구분하시는데 이러 봐야 됩니다. 어떤 걸 갖다가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걸 감수한다. 이 말을 하셔야 돼. 자, 첫 번째,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제일 먼저 가볼게요. 동일한 기대 수익 하에서는 어떤 겁니까? 위험이 높은 거 낮은 거. 자, 일단 그럼 이 말입니다. 이 표현 잘못했네. 자, 동일한 뭡니까? 수익 하에서는 위험이 최저인 거, 최고인 거. 위험이 최저인 걸 선택한다. 다시 한 번 더요. 요건 동일한 위험이지. 위험이면 수익이 높은 거. 동일한 위험의 수익이 높은 거. 이렇게 연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얘도 결국은 동일한 뭐 있습니까? 위험이 있을 땐 수익이 어떤 거? 최고인 걸 갖다가 연결한 선이 뭐라고? 이런 표현이라고. 문제를 풀겠지만요. 자, 일단 요거 문제 풀게. 요 문제부터. 자, 문제 어디 푸는가 하면요. 자, 4번에 문제 4번에 4번 풉니다.
4번에 4번. 효율적 전선이 우상향되는 것은 쭉 가서 두 줄 끝에 더 높은 소요께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자, 또 넘어갑니다. D장 가서 네, 자 9번에 5번 갑니다. 9번 5번. 효율적 플런티와 같은 효율적 전선이죠. 효율적 전선은 동일한 위험에서 최고 수익이지. 그럼 다음에 나면 반대로 나오겠죠. 동일한 수익에서는 최저 위험을 연결한 곡선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에 뭐 있습니까? 예, 지금부터 10번에 4번. 자, 10번에 4번 할 거예요. 10번에 4번 뭐 물었던 거죠? 뭘 묻고 자는 거예요? 최적의 포트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무조건 뭐 나와야 돼? 접한다, 접점. 이 말을 기억하시라고. 절대 그 말씀이 교차된다 이 말씀 안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럼 사실은요, 잠시만요. 이런 건 장난칠 수 문과에서 없다고 이거는. 응? 근데 얘는 한 번쯤 장난칠 수 있는 건덕지는 돼 이거. 그래서 효율적 전선은 큰 의미를 두지 말고 다만 우리 보통 답은 저 앞에서 거의 답이 끝납니다. 끝난 혹시 앞에 있는 답이 없을 땐 다시 와서 요걸 한 번쯤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요것만. 네? 최적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했던 걸 이제 문제 들어갑니다. 다시 안 푼 거 어디 가는가 하면은 예, 1번 문제 1번 1번에 2번 자 기대 수익 같으면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죠. 3번 갑니다. 자 자기 잡은 수익률이 차익금리보다 높으면 이건 뭐 있습니까? 정이죠. 그죠? 그래 보시고 이제 문제 4번 가볼까요? 4번 1번 여러 개의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불확실성 위험입니다. 이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한다? 분산 투자한다. 2번 3번 그 다음에 예, 4번 5번 갑니다. 자 5번은 피할 수 있는 거 없는 건 두 개 있죠. 전자가 뭐라고요? 체계지. 비체계지? 후자가 뭐죠? 체계죠.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뒷장 가볼게요. 자 7번 문제 7번 7번에 1번, 2번, 3번, 4번 갑니다. 자, 핵심 뭐 있습니까? 완전히 음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1이죠? 이럴 때 위험을 제거할 수 있죠? 어떤 위험을? 항상 얘는 제일 중요한 체계는 비체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무조건. 비체계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요구 수익은 공식이 뭐죠? 무위험 플러스 위험 할증이지. 무위험 같은 말이 시간에 대한 대가지. 그 다음 위험에 대한 대가 위험 할증이지. 공식 묻는 거요. 자, 그 다음에 8번에 2번. 뭐나 있습니까? 시장 나 있지. 시장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체계 비체계. 이를 푸는 거요. 자, 8번에 3번 뭐 묻는 거죠? 최적 포트폴리오. 뭐 나와야 돼? 접점. 오케이. 그 다음 예, 9번 1번 갑니다. 간단한 거예요. 9번 1번은.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방어 효과 있다 없다? 있다. 그거 묻는 문제가. 인플레이션 방어 효과 있다. 자, 그 다음 2번 3번 위험 조정 할인율 넘어갑니다. 자, 우측에 4번 이거 아까 했던 건데 항상 요구 수익은 위험이 커지면 요구 수익 올라가죠. 근데 이때 어떤 위험만? 요구 수익. 체계. 다시요. 다시. 혼내라면 안 돼, 이거. 포트폴리오 어떤 위험? 비체계. 구분하셔야 돼.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10번에 1번. 1번은 체계 위험 분산점 위험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없죠?
2번 갑니다. 상관계수 현재 뭐죠? 플러스 1보다 작대. 작으면 어쨌든 뭐 있습니까? 포워트를 구성하면 위험 절감 효과가 있죠. 네, 그래 하시고 2번, 3번, 그 다음에 4번. 4번 이거 물었던 거죠. 자산수가 늘어나면 어떤 위험? 체계, 비체계. 비체계 위험주를 들 수 있죠. 그 결과 총위험도 뭡니까? 감소한다. 그 다음 이렇게 된 건 이제 11번처럼 그래프를 통해 시험 낼 수 있거든요. 항상 그래프는 그 주어진 조건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문제 풀 때. 11번. 자, 첫 번째 1번은 효율적 플런티어. 자, 효율적 플런티어는 뭐 있습니까? 요거죠, 요거. 여기 있는 점들, 그죠? 이 연결한 선이 이 선 아니라고. 거기서 B만 빠지면 되겠지. 그죠?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자, 2번 갑니다. 2번. A, C, A, D. 같은 A가 있죠? A 빼버리라고 그냥 단지 빼버리고 그러면 C와 D 두 개 아닙니까? 어느 게 기대 수익이 낮습니까? C죠. 그래 가시라고. 그 다음에 3번은 뭐 있습니까? 그 표 보니까 현재 C와 B 둘 중에 뭐 선택합니까? C죠. 같은 위험에서 수익이 높은 뭐 있으면 C 선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공격은 A, E 어떤 거 선택합니까? 공격. E. 보수는 A죠? 그렇게 시험 냈다, 문제에서. 자, 이제 마지막 할 게 있어요. 이렇게 말로 시험 낼 수도 있지만요. 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나 같으면 있죠. 저기 11번 같은 그래프를 갖다 시험 내는 것보다도, 나라면 3-1번과 5번, 요거 시험 내겠다. 특히 5번 같은 시험을 딱 내겠다고. 5번 시험 내는데, 자, 요거 내면은, 요건 반드시 내야 될 지문이 있어요. 그 표를 딱 내는 순간. 자, 항상 나오는 요 표를 딱 기억하시라고. 이건 무조건 지문성 떼야 됩니다. 평균 분산 원리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 없는 걸 무조건 시험 내게 돼 있어요. 이 표가 딱 뜨는 순간. 이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 과거에 이런 시험 한 4번 나왔거든요. 4번 나왔는데 답이 전 뭔지 압니까?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전부 틀린다고 그랬어. 두 번째. 자, 누구는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이 가깝다 이렇게 나온다 무조건. 세 번째 수익 위험 한 단위당 수익률 거꾸로 수익률 한 단위당 위험 이렇게 시험 냅니다. 이 세 개는 무조건 지문상 떼야 돼. 무조건. 그러면 자 요거부터 할게요. 자 공식을 할 건데요. 자 위에 있는 요거는 잘 보시면서 얘는 수익을 파악할 목적입니까? 위험을 파악할 목적이에요. 이 지문은. 네? 궁극적 목적 뭘 파악할 목적이에요? 요거죠 요거. 공식이 항상 결과치는 무조건 이 분자에 들어온다고. 공식이 뭐냐? 위험분의 수익이라고. 요 위험 같은 말의 표준 편차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수익은 다른 말 기대 수익이고 얘는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위험 파악할 목적이지. 그러니까 수익률 한 단위당 올 수 있는 위험을 파악할 목적인데 자 묻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위에 거는 궁극적 목적이 수익이지. 높은 게 좋은 거요? 낮은 게 좋은 거요? 높은 게 좋은 거지. 밑에 것은요? 자, 이런 건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아마 책을 보니까 변이계수란 말 들어봤죠? 그죠?
이게 변이겠어요. 상대적 위험을 측정하는 방식인데 이 결국은 항상 물으면 얘는 무조건 높은 거, 유리한 거 먹겠지, 유리한 거. 그러니까 이걸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하는데 자 일단 결론부터 설명드릴게요. 답은 뻔해. 요 말은요.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이 가깝다 이 말은 위험이 최저인 게 누구냐 묻는 거예요. 무조건. 표준 편차가 최저인 게 누구냐 묻는 거예요. 문이 딱 나오는 순간. 그다음 밑에 있는 이건 좀 더 애써서 이 계산을 생각하지 말라고. 무조건 답은요. 저 수익, 저 위험인 게 무조건 답이야. 좀 더 확인시켜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라, 무조건. 자, 지금부터 네, 저기 있는 5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5번. 5번. 자, 5번 가보니까요. 네, 세개 오피스 빌딩과 아파트와 그다음 뭐 있습니까? 호텔이 있죠, 그죠? 자, 오피스, 아파트, 호텔이 있는데 요 기대 수익이 있고 그다음 위험이 있어요. 위험 곧 분산. 여러분들 여보세요. 이거 값을 볼래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뭐라는가 하면 하살표 가지고 무조건 판단하시라고. 하살표 가지고. 자, 수익이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위험, 저 수익이 가장 낮은 게 아파트죠? 위험이 제일 큰 게 누구예요? 호텔. 위험이 가장 낮은 게.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항상 하살표 같은 게 같은 집에 있지. 같은 집에서는 절대 이건 평균 분산할 때 선택 못하게 돼 있어. 응? 자, 따져볼게요. 수익은 뭐 선택합니까? 요거잖아. 제일 높은 거. 위험은 이 아니야? 결국 이건 절대 선택 못하게 돼 있다고. 만약에 잠시만 이게 보니까요. 요 같은 게 다른 지방 가 있지. 이때는 둘 중에 한 개 무조건 선택하게 돼 있다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장 빠른 하살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분명히 보세요. 호텔과 오피스 보면 이게 수익이 더 높지. 위험이 더 큰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제거된다, 항상. 얘 선택하는 거지.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나왔을 때 이 방향이 같은 방향에 같은 집안에 있는 결과 절대 선택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 중에 전부 다 답이 뭔지 압니까? 이렇게 답이 나왔다고. 틀린 답이. 보세요. 호텔이 아파트보다 수익이 높기 때문에 우선 투자된다 있으면 된다고. 틀린 말로써. 전부 우리 과거에 4번, 5번 시험 냈거든요. 전부 다 틀린 답 만들었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까 항상 제일 중요한 건 하살표를 모두 판단하시라고. 되었죠? 그러니까 이건 선택 못하는 거예요. 못한단 말이에요, 이건. 평균 분산을 따라서. 근데, 자, 두 번째. 이때, 위험이 가장 낮은 누구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파트 답입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과 예상 가깝다는 게 무조건 아파트야. 그 다음, 여기 있는 요 값을 할 건데, 자, 일단 제가 요거 해볼게요, 요거 가지고. 자, 우리 실제 그 값을 제가 확인만 시켜줄 목적이에요. 오피스는 보니까 위험분의 수익이죠. 그죠? 위험분의 수익이 몇 분의 몇입니까? 뭐 8분의 뭐 다 빼고 18. 그 다음에 아파트는요? 3분의 15. 호텔은요? 9분의 20입니까? 자, 여기 보세요. 대충 2되지 이거. 이 얼마 됩니까? 5 되는 거 아니에요? 높은 게 좋은 거지. 반대로 밑에 있는 이건 이 역수 아니면 역수? 역수는 뭐 있습니까? 전부 2분의 1, 5분의 1, 2분의 하면 되잖아. 이게 가장 낮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위험도 낮고 수익이 가장 낮은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밑에 있는 3번 같은 질문이 항상 나오면 저위험, 저수익인 것만 이걸 요건을 충족되게 돼 있다고. 무조건. 굳이 이걸 계산할 생각하지 말라고,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 표가 뜨는 순간 무조건 이런 세 개는 항상 뜨게 돼 있어. 뭐 다른 거 쭉 따라오지만, 근데 거의 대부분 답은 여기서 나와. 안 되는 걸 된다 시험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만약에 문제 풀다가 있죠. 딱 나오면 이걸 먼저 찾아. 이걸 누가 더 우선 투자된다 하면 무조건 찾아가라고, 그걸. 그게 거의 답이니까, 대부분 다.
자, 그래서 예, 5번 갑니다. 5번에 1번 가볼게. 그 말이죠. 예, 실제 수익이 기대 수익 가깝다. 누가? 위험이 가장 낮은 게 아파트지. 그 다음 2번 갑니다. 기대 수익이 가장 높은 걸 추정될 호텔, 부동산, 우선 투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이게? 그죠? 그 다음에 3번 유형별로 위험이 크면 점점 수익이 더 높아지죠. 실제 보니까, 그죠? 근데 4번 보니까 이와 같이 뭐 기대 수익률 단위당 위험도 또 그 반대 나오든 하여튼 낮다는 또 이거 보세요. 이 말의 의미 같지 말아요. 이건 무조건 얘는 낮은 게 나와야 돼. 얘는 높은 게 나오게 돼 있다. 이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이 말 뜨는 순간 항상 예, 저위험 저수익이 답이라 보시면 돼. 설마 이거 불량을 시험 안 내거든? 유량을 시험 내게 돼 있지. 그죠?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요. 자, 5번은 세 가지 유형의 부동산 수익률에 완전히 상호 연관되어 있지 않다면 이 말은 상관계수값이 플러스 1만 아니라면 이럴 때 분산 투자하면 위험을 감수할 수 있죠. 자, 요거와 좀 우리 보통 시험을 가장 많이 있는 게 5번 같은 포맷이야. 이걸 좀 변형한 게 누구냐? 3-1번이야. 3-1번. 자, 3-1번은요. 이건 제일 먼저 각각마다 기대 수익을 먼저 구하라 이 말 뜻이에요. 기대 수익을. 그래서 자, 첫 번째 보니까 예, 상가, 오피스텔, 그다음 뭐 있습니까? 아파트 있는데. 자,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게 호황과 불황이 될 확률이 0.5지. 반반이죠. 아까 했던 방식이지 않으면 둘 다 더해. 이는 아는 숫자고. 자, 상가는 현재 뭐 있습니까? 22%, 20이니까 네, 11%.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오피스는 얼마 됩니까? 네, 8%죠. 그 다음에 아파트는요. 자, 여보세요 이제. 문제는 이 분산 또는 위험에 대한 값을 구해야 되는데 물론 구하는 공식이 있어. 있는데 그 공식 쓰지 말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이거 물어보자고요. 내가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뭐 이것을 2번 시험 쳤어. 갑이란 친구와 을이란 친구가. 갑은 한 번 쳐보니까 55점, 65점 나왔는데 을은 35점, 85점 나왔습니다. 둘 다 평균 얼마예요? 합격될 확률 높은 게 누구예요? 갑이죠. 그 말 뜻이 뭐예요? 예상되는 수익과 실제 수익 오차가 얼마지? 여기 표준 편차거든? 요 전체 크기 얼마? 10이지. 여기 분산. 얘는 50이지. 그죠? 그러니까 굳이 이걸 구하지 말고 거기 있는 두 개의 장 갭이지, 갭. 갭이 곧 분산이 시키면서 그 분산이 큰 게 위험이 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결국 우리 거기 있는 뭐 상가는 그 차이가 얼마입니까? 10이지. 그 다음에 이 오피스는요? 8이지. 근데 아파트는요? 6이죠. 그럼 결국은 이거 갖다 그 수치를 쓰지 말고 가장 높은 게 누구예요? 가장 낮은 게. 이거 보시죠. 그럼 다 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위험, 수익도 얘가 제일 높고 얘가 가장 낮은 거지. 저기 있네, 3개 해볼까? 저 3개. 자, 첫 번째. 이거 같은 게 같은 집에 있지. 그럼 평균 분산 원래 딱 선택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실제 수익과 예상되는 수익이 가장 가깝다. 누구? 아파트지. 위험 가장 낮으니까. 그 다음 밑에 있는 세 번째 보니까 위험 한 단위당 수익, 수익 한 단위당 위험. 무조건 누구? 저위험, 저수익 누구요? 이래 가시라고. 자, 갑니다. 네, 3-1번, 1번 통과, 2번 갑니다. 기대 수익률은 상가 제일 높고 가장 낮은 게 아파트다.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투자 위험은 이 가장 낮은 아파트, 가장 높은 게 오피스텔이죠. 그 다음 5번 가볼게. 예, 평균 분산 지배원리에 따른다면 결국은 상가는 아파트를 지배한다. 틀린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는 일부러 있죠. 이 값을 내가 실제 손으로 다 거래했으니까 이 나온 거지. 그죠? 만약 이 지분 가지고 있죠. 나 같으면 그냥 그대로적인 뭐 있어. 5번에 그냥 접목시킬 수 있다고. 똑같은 거 갖다가.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니까 항상 이 모든 건 절대 하살표가 있다는 그대로 표시하라고. 이게 더 빠르니까. 그렇게 해서 문제 푼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평균, 포트는 이런 건 두 가지 포맷입니다. 이렇게 나서 이렇게 지문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있습니까? 말로 묻는 거야. 말로 묻는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위험체가 목적이요? 비체계. 그 다음에 어떨 때 위험 말체가 할 수 있어? 상관계수 값이
낮을수록 그지? 그런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그리고 이 포면 나면 저기 세 개 항상 보시면 안 돼. 안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안 되는 걸 선택한 이게 항상 답이라고. 그게 제일 먼저 답이 나온다고.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수익률 할게요. 수익이 아니고 저기 있는 영업수익 계산.